자자, 너희들은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이니까 꾀병 부리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 요즘 밥도 먹기 싫고 몸도 너무 피곤한데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식은땀도 자주 나고 속도 불편하고 왜 그러지? 힘들어서 그렇겠지. 이거 먹고 조금 쉬다가 수학학원 가야지. 그리고 조금만 더 참고 힘내자, 우리 딸. 진짜 아픈데 꾀병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나도 이게 아픈 건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중고등학생이 꾀병을 부린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꾀병의 사전적 정의는 아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병을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아직 표현을 배우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의도가 없고 목적하는 바가 없이 아픈 사람을 흉내내고 있다면 이것은 약간 다른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어쩌면 꾀병이라는 표현은 청소년을 인정하지 않거나 낮춰보는 의미가 담긴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동안에 적절한 표현 방식을 배우지 못해서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언어 지연이 있는 유아의 경우 배우지 못해서 늦어진 경우가 많이 있고 이때는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 언어를 천천히 말해주고 사용하는지 봐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치료입니다. 불명확한 발음이 있다면 여러 번 들려주고 말해보도록 연습하는 과정이 치료 과정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주로 부모를 포함한 주변 어른이 됩니다. 청소년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어딘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체든 정신이든 통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 확실히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꾀병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편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진짜 질병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찬찬히 들여다 봐야 됩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르거나 심지어 저혈당에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량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막상 진료 현장에서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조차 이러한 대화 시간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진료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해서 다그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이들이 본심을 쉽게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아프다고 하면 보건실 가라, 아니면 불편하다고 하면 상담실 가라 하는 경우도 허다히 볼 수 있습니다. 병원 문턱을 스스로 찾아와서 넘기에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해서 그런지 확인하는 과정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흔히 게임을 떠올리고 게임 중독이 문제라고 하고 청소년 비행을 먼저 떠올리고 저는 영양 불균형, 저체중이든 과체중이든 삶을 버티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욕이 증가하거나 식욕을 잃어버린 상황은 밥이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삶의 스트레스를 먹으면서 해소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식욕부진이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체중이 비만과 함께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더블 버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사회에 이중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사회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잘 살게 되면서 저체중 현상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돌봄 과정을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이 건강보다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고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